자, 제 5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시험을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업은 기본을 시험 받거나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총평 및 관련 문제들을 쏙쏙 뽑아서 좀 제일 어려웠거나 귀감이 될 문제만을 좀 뽑아서 총정리해 놓은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 난이도는 뭐 중하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전회 차보다 오히려 난이도는 쉬웠어요. 주제도 선택지도 반복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별 출제 비율을 보면 전근대사가 60%고 근현대사가 40%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류사별 정치 비율은 정치사 60%, 경제사 10%, 사회사 10%, 문화사 18%. 원래 정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문화거든요. 그리고 지역사가 2%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비율을 보면 이제 선사시대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가 이제 30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니구나.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죄송합니다. 30문제가 나왔고요. 흥선대원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가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시대사별을 보면 고대부터 여기는 현대까지 쪼르르르 이렇게 좀 점수 받친, 요거는 이제 심화나 기본이나 항상 똑같은 패턴이고, 또 하나 똑같은 게 이제 정치사에서 거의 뭐 결정이 난다. 분류사 보면 30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패턴인데, 은근히 기본에서는 경제사회가 많이 나왔어요. 심화 같은 경우 뭐 3문제, 2문제, 1문제만 이렇게 나오는데 5문제씩 나왔다는 건 최대한 골고루 여기는 기본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한국사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자, 볼까요? 11번인데 이런 문제 좀 어려워하더라고. 사이시기 묻는 문제. 가나 시기에 사이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견훤이 완산주를 근거지로 삼고 스스로 후백제, 완산주가 이제 전주죠, 오늘날. 무주 동남쪽의 군현들이 투항했다. 이게 후백제의 시작이야. 후백제의 시작이고,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태조만 나라를 만든 사람인데 경순왕을 항복해온 신라의 경순왕 마지막 왕을 이거 왕건이구나. 고려 왕건.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후백제 건국부터 여기 있는 태조왕건의 이제 고려의 경순왕이 항복해온 지점까지를 묻는 거예요. 이 전에 이미 견훤은 항복을 했고요. 아직까지 후백제는 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옳은 거 볼게요. 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다 이제 10세기 얘기거든요. 10세기. 근데 연개소문이 그 천리장성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은 건 7세기 얘기죠. 최영이 보정왕 때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한 거는 이제 그 13세기. 조선이 1392년 이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동정벌 추진한 건 14세기 정도 봐주시면 되겠네요. 왕건이 고창전투에 승리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그런 건 이제 정유재란, 임진왜란의 두 번째 타임 정유재란. 기본에서는 뭐 임진왜란 그래도 되는데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정유재란 1597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볼게. 역사상, 줌 수업 하시네요. 역사상 우리나라, 요즘 초등생들 줌 수업 많이 하시죠. 역사상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었던 교류 활동 사례를 말해볼까요? 중국이어야 돼. 미국 안 돼. 일본 안 돼. 신라의 장보고는 산둥반도, 중국이죠. 맞고, 법화원이라는 절 세웠고, 고려시대의 이재현이 몽골에 만건당을 만들어서 원나라에 공부했어요. 맞고, 조선시대 박지원은 연행사의 일원으로 열하에 다녀왔어요. 그러는데, 연행사라는 건 이제 그 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연행사라고 그러고, 열하라는 곳이 이제 그 당시 중국의 황제가 사는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열하일기. 개항기의 민영익이 보빙사의 대표로 파견되었어요. 그러는데, 보빙사라는 건 어디로 간 겁니까?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중국이고 4번만 미국이네요. 밑줄근의 명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쭉 읽어보면 뭔지 몰랐는데 뒤에 딱 보니까 홍위 장군으로 불렀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어린이들 마시는 그 보약 중에 홍이 장군인가 있더라고요. 홍이 장군. 그 홍삼 만든 회사에서 홍이 장군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제 아들 주느라고 알거든요. 네, 홍의 장군으로 불렸다. 붉은 옷을 입었다. 곽재우. 의병 곽재우님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
나머지는 임진왜란 때 활약한 그런 의병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몽양 여운형, 요거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 여운형 선생 좌우합작 운동도 하시고 광복되기 직전에 총독부로부터 행정과 치안권을 받아가지고 광복되는 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답이 건국준비위원회일 거야. 이게 내릴 줄 알았어. 이게 정답이고 나머지는 전혀 여운형 선생하고는 관련이 없는 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 통청이 뭔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서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첩의 자식이죠. 엄마가 농민이거나 이제 천한 비일 경우, 노비일 경우에 이제 그 자식이 서자, 서얼이 되는데요. 이 서얼들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청요직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뭐 그런 3사 있잖아요. 뭐 사원부, 뭐 사관원, 홍문관 이런 데 진출도 안 되고 문과 시험을 못 보게 했었어요. 잡과나 무과만 보게 했었거든. 그래갖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서울 통청운동이 막 조선 후기에 계속 나요. 그래서 막 영조, 정조 쭉 가다가 철종 때 완전히 허통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왕을 지칭할 수는 없고 꾸준히 조선 후기에 서울 통청운동이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통청, 통할 수 있도록 서울이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청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평운동은 이제 일제강점기 1923년이고요. 만족에 나는 고려가 되니까 이건 조선 후기고 정답 뭐가 돼요? 고려, 조선 후기 일제, 다 가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을 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본 어려웠어요? 아니면 쉬웠어요? 만약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1997년에 IMF 터지던 해군요. 그해 이제 추석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셀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보는 초등학생들이 살아온 인생의 한 2배, 3배를 한국사 강의를 했는데요. 평생 한국사를 공부하고 나누는 역할을 한 설쌤과 함께라면 당신은 한능검 기본 만점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믿는 신의 가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